예,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에 도전하는 네 후보들의 경쟁도 본격화가 됐습니다. 자, 어제 저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첫 TV 토론회에서도 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있었던 TV 토론회의 주요 장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에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열심히 안철수 후보를 돕다가 나중에 다 떠나버리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떠난다면 분명히 포용한 리더십에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김기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역시 수도권 그리고 험지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시구나. 수도권 민심에 대한 그런 분석이 좀 부족하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의 적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럼 대통령실에는 왜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의 적이라고 하신 겁니까? 아마 지금 후보께서는 윤심 내지는 대통령실의 지지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윤핵관들이랑 손을 잡으십니까? 윤핵관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통역당 간첩 사건의 주범 신영복을 칭송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과연 보수 정당의 당대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 가서 잘 죽었다고 거기 그렇게 방명록에 쓰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은 그 왜 당시에 만드셨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왜 만드셨습니까? 예, 이 보신 것처럼 양강의 김기현, 안철수 후보 둘은 이제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의 리더십, 보수 정체성 등을 공격했고, 안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서 험지 출마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 보셨죠? 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봤고요. 예.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기에는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물론 첫 번째 토론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길이 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각자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토론이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번 토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제 그 흥분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혀가 말린다든지,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그 준비된 원고를 읽는 모습이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예. 그 시청자들이나 또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봤을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두갈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처음에 딱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아마 본인 스스로 권력무상을 느낄 것 같아요. 쉽게 당대표가 됐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도전을 해야 되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 2위 후보들 사이에 토론이 집중되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김기현 후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토론이라는 게 그래요. TV 토론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태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작용을 하는데, 다음에 토론할 때는 그 눈을 너무 깜짝거린다든지 또는 목소리라든지 그다음에 웃음소리라든지 이런 세세한 거에도 상당히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지 않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사람. 전체적으로 과연 진솔했는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예. 솔직함보다는 자기 변호에 그 상당히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예, 방금 정 의원께서 이제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제 4명 중에 누가 가장 잘했다고 보셨습니까? 네 사람 보면은 참 사인사색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4명 모두 그 토론에 아주 익숙하거나 토론 아주 잘하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양강, 김안 양강 속에 또 그 추격하면서 두 양강을 공격하는 이제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두 구도가 됐는데요. 저는 어제 역시 황교안은 아직 살아있구나. 예. 약간 그 재미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예. 노래도 뭐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대표 경험도 있고 뭐 요소에서 뭐 재밌는 이런 지적을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워낙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 중심으로 가면 상당히 재미없을 구도였거든요. 질문도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무슨 정체성 얘기를 할지 윤심이랄지 두 사람 사이에 계속 공방이 되풀이될 텐데 어쨌든 천하람 후보가 새로운 젊은 또 주자로서 기존 정치인이나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이런 그 찌르는 질문들이 좀 있었고요. 아마 예. 황교안 후보는 이제 보수의 본인이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정체성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어서요. 어제 네 사람 중에서 아직 처음이기도 하고 딱히 본인의 확실하게 뭔가를 드러내는 그런 토론회보다는 어제는 좀 탐색전 정도의 토론회였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적해 주신 대로 어제 토론회에서는 윤심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에 든 후보가 있다. 자, 하나, 둘, 셋. 두 분씩 갈렸네요. 대통령과 당 대표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같이 사는 부부 관계에서 서로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윤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 대통령의 그 말의 무게는 정말로 엄중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 더 선호하는 후보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온 국민이 다 아시고 그거를 우리가 없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저는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께서 그런 바른 선택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연 전당대회에 윤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에 김기현, 천하람 후보는 있다. 그리고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없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이 답변이 좀 나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당위적인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은 아니 세상 천하가 다 아는데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아니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대답이 갈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윤심이 바로 나야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심은 있다의 오를 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내용 중에 이 눈길을 끌었던 게 있죠.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는 밸런스 게임. 자, 이 때문에 후보들이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 명만 구조할 수 있다면 1번 나경원, 2번 장제원. 나경원 의원하고 만난 지 좀 더 오래됐습니다. 17대 때 처음 만나서 장제원 의원은 그 후에 만났고요. 아무래도 좀 더 오래된 관계니까. 둘 중 하나를 꼭 포기해야 한다면 1번 전재산, 2번 대통령. 네,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500억을 기부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하고 싶은 처갓집은 1번 윤핵관 장인, 2번 개딸 장모. 윤핵관 장인분도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억압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개딸 장모님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정치 투쟁이 불가피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번 삭발, 2번 단식. 끝나고 나서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가발을 써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다 정리가 됐어요. 예, 이게 좀 재미있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재산과 대통령, 네. 자, 이 부분에서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질문 중에 그 질문이 가장 답변하기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통령 시켜준다면 전 재산 포기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 후보한테 가장 쉬운 질문이 아니었나 싶은데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보여준 거 보면 참 답답하고 틀에 박혀 있다고 했는데 또 어제 저런 부분은 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시도, 뭐 이걸 통해서 후보들의 이런 걸 알아보는 건 좋은데요. 그렇지만 결국은
전당대회 내내 핵심은 윤심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의 정점에 있고 그로부터 나온 것이 뭐 윤핵관이네 윤심이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당 명예대표로 추대한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당정 일체론을 얘기를 하고요. 물론 당하고 정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지만 무슨 당정 일체, 마치 무슨 일심 단결을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데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우리는 뭐 윤심과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전당대회 전체 구도와 앞으로 진행은 윤심 안에 있다라는 것이 계속 외부에서 어떤 윤핵관이랄지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심은 있고 그 윤심에 의해서 선거는 계속 지배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김기현 후보나 아니면 이제 다른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할 때 대권의 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당권 후보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공격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당연히 이제 재산을 포기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다시 이제 대권에 좀 꿈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프고 날카로운 질문을 대답을 이렇게 평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질문의 의도를 좀 충분히 좀 못 살린 그런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비 경선 이후에 집계된 여론조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38.6%, 안철수 후보가 29.8%, 천하람 후보가 16.5%, 황교안 후보가 10.7%를 기록했는데요. 자, 이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 구도가 굳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경선일이 가까울수록 그 조직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라는 것이 여론조사로 나타나는데 예. 또 그 여론조사의 수치를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도 토론회가 몇 번 남았는데 그 토론회보다는 조직이 일차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토론회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주도권 토론보다는 어떤 주어진 주제를 던지고 각 후보에게 같은 시간 동안에 자기 생각을 말하라고 하면 좀 더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50%를 넘는 후보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여론조사지 이제 그 당권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저 상태로 나온다면 결선 투표를 가는 게 불가피할 텐데 그렇다면 남은 2명의 후보의 표가 어느 쪽으로 갈지도 이제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윤심이 있다고 했을 때 결선으로 가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천하람 후보,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1, 2위가 안 된 후보들의 표가 어디로 갈지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 특히 이제 당원들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1차에서 끝내려고 하는 이런 그 합종 연행이랄지 연대랄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1차로 좀 끝내는 것이 향후에 어떤 돌발 변수를 좀 줄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먼저 1심 판결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기소된 8개 혐의 중에서 7개가 무죄가 나왔고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이 되면서 벌금 1,500만 원이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자,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1억 원이 되었던 1,700만 원 정도가 되었던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그 일제 치하에서 예.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한 시민단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도덕적 잣대도 상당히 엄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심에서 이러한 그 선고가 나오니까 마치도 거의 무죄인 것처럼 하는 그 야당의 일련의 행태에는
상당히 그 국민 상식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재판부의 판결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정대협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생각할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겁다와 가볍지 않다는 물론 뉘앙스상의 차이는 있겠으나 가볍지 않다라는 것의 함의에 대해서 곱씹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단지 이제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또 윤미향 의원에게 사과한다,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견해가 표출되는데. 과연 이것이 그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특히 그 무죄로 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더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라는 취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이것을 항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정해서 지금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민미향 의원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이제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고는 있는데, 사실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무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과거에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이 그간의 고충에 대해서 뭐 위로의 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를 의원들이 릴레이로 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할 때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점에서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물론 이제 법적인 거를 따졌을 때 그간에 뭐 정말 8개 혐의 중에 하나만 유죄가 됐고, 그리고 뭐 횡령액이 엄청나다고 뭐 검찰은 뭐 징역을 5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횡령액이 1,700이고 벌금도 1,500이다. 법적은 그랬겠지만 저는 이제 이 법하고 다르게 국민의 감정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그 돌아보면 저는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굉장히 반가워했던 사람이고요. 물론 그때 뭐 선정적 보도나 윤미향 의원 때리기가 과했던 건 사실입니다. 뭐 그랬지 않습니까? 뭐 기부금 받아서 뭐 안성의 쉼터를 뭐 해서 어쩌고 날마다 뭐 전원주택 보여주고 그렇긴 했지만 예. 결국은 어쨌든 간에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서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한테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위안부 문제를 30년 동안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온 힘을 다해서 운동을 한 것에 대한 기여한 윤미향 의원의 저는 공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윤미향 의원 혼자 한 것도 아니고요. 많은 활동가들의 눈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또 위안부 운동에 대해서 많이 훼손이 됐고 시민사회 전체의 도덕성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그렇듯이 이제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원, 물론 뭐 이야기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과 발언이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이 이제 그 하겠다라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이 모든 사회 정치적 문제를 다 법적 소송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그 민주당 내에 바로 그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이 시의원이 이러한 식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단이 이미 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예. 지금 당시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던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곽상도 전 의원의 그 50억 그 재판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것을 제대로 그 증거 자료를 제시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듯이요. 충분치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1심에서도 법리 적용을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검찰이 항소를 지금 이미 그 이야기하고 있고, 항소 2심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어떤 증거 자료가 나올지. 왜냐하면은 그 어쨌든 피해자의 후원금이 횡령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과연 치매 할머니의 그 상금이 어떻게 기부금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인 만큼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보다는 그 이심을 그 상당히 지켜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종배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겠다 하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시비곡직으로 따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의원 복당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그런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검토되거나 논의된 게 없습니다. 예, 뭐 지도부는 이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조정식 사무총장이 뭐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예. 아직 뭐 재판이 최종 결과가 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복당이라는 게 과거처럼 이렇게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당할 때 이게 당에도 그럼 이익이 되고 개인 의원한테도 이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복당 자체가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거고요. 뭐 이전에 보면 복당이나 뭐 다른 당에서 의원을 영입할 때는 뭐 한석이 아쉬울 때였는데 뭐 민주당의 일당인 상황에서 뭐 한 명이 더 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적정한 시기에 복당 얘기가 나올지 않을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대법원 판결까지 나면 이제 그때는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뭐 선거 총선이 내년에 있고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또 어떤 식으로든 제명이나 탈당한 다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윤미향 의원만 별도로 복당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내년 또 그 정치 상황에 맞게 복당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 알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문제는 사실은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 때문에 당을 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그랬는데 이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도 사실은 지금 그 불송치 결정이 이미 내려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쉽게 복당을 결정할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벌써부터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미안하다, 또 릴레이 사과, 그리고 복당 문제가 언급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입지가 초선 아닙니까? 비례대표고. 그런데 상당히 큰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 앞두고 복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네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문제는 부동산 문제였긴 했지만 지금 이제 1심 그리고 검찰에서는 지금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국민 정서가 굉장히 만만치 않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는데 사실 윤미향 의원을 또 이렇게 띄우게 된 배경에는 윤미향 의원 자체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나도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야라는 동병상련을 지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고려하에서 복당 여부를 결정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